안녕하세요. 논문 한 편을 한 10분 정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의외로 재미있을 거예요. 농민들이 누구나 궁금해하는 거죠. 자, 사과 탄저병원균이 있고요. 여기에다가 농약을 갖다가 뿌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를 검정을 해보겠다라는 거죠. 단지 아쉬운 거는 경북 청송 지역에서만의 결과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논문의 저자는 이제 설명을 하는데, 한 102개 정도의 살균제가 있고, 이거를 계통으로 나누면 한 5가지 정도의 계통이 있다. 그래서 차, 카, 다, 사, 이렇게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이제 다, 오도 밖으로 빼놨는데, 그 외에도 이제 나도 있고, 이제 나가 있네, 나가 있고, 이프로디온이라고 마군도 있는데 얘는 합제로 들어가 있으니까 어찌 보면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맞기는 하네요. 이 논문에서 굉장히 뛰어난 거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 사람이 일꾼들을 수학은 끝내셨을 거예요. 이제 다들 전정은 대부분 보면 자기 차를 타고 오죠. 어쨌든 간에 사람을 한 10명을 태워야 된다라고 하면 선생님들 지금 이 트럭이 더블캡이라고 해도 여기에 10명 태우기는 힘들잖아요. 10명이 타려면 어쩔 수 없어요. 스타렉스가 가장 최고입니다.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 용도가 다르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뭐를 우리가 배우고 있나요? 탄저병에 농약이잖아요. 농약의 용도가 다른데 그 중에서 살균제의 용도가 다르다라는 거. 살균제가 균이 자라는 거를 못 자라게 하는 거 혹은 사멸시켜야 되는 건데 거기에서도 무슨 용도가 달라져요? 차도 용도가 다르잖아요. 짐 실는 거, 사람 실는 거 용도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균은 이렇게 살균제는 이런 식으로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두 개로 나눠보자고요. 이것도 균이고 이것도 균인데 우리가 이제 살균제를 살포를 했을 때 균이라는 게 이런 균이 있어요. 이런 두 개의 균이 있어요. 그러면 균이 여기에서 이렇게 침입하는 이런 뿌리 같은 게 이렇게 나와서 열심히 지금 식물체 안에 이런 게 이렇게 파고 들어가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거 있죠. 그럼 우리는 이걸 뭐라고 그러느냐? 균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균사는 어떻게 나왔어요? 여기에서 나왔지. 뭐가 됐든 간에. 그러면 이런 균사가 여기를 뚫고 나오는 요 과정을 우리는 뭐라라고 얘기를 할까요? 발화했다라고 하는 거죠. 발화. 싹이 트는 거예요. 싹이 터서 나온 놈이 균사. 그럼 여기에서 싹이 이렇게 터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어딘가에서 이렇게. 농약은 이렇게 두 개로 나뉜다라는 얘기예요. 뭘로 나누느냐? 균사가 커가는 거를 억제하는 거. 혹은 두 번째는 바로 이렇게 싹이 터서 나가야 되는데 아예 싹도 못 트게 막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발화하는 것을 억제한다라는 거죠. 그게 어디 나와 있느냐? 균사 생장의 억제 효과, 포자 발화의 억제 효과,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죠. 균사라는 거는 이미 자라고 있는 거를 얘기하는 거고요. 얘는 아직 안 자랐어. 하지만 싹이 트려고 해. 이걸 막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과를 한번 또 그려보겠습니다. 사과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 이제 탄저병이 생겼어. 이렇게 해서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썩어 들어가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보죠. 이미 병이 생긴 거예요. 병이 발병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발병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침투해서 치료할 수 있는 약제를 살포해야 된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 눈에 보이지 않는 균이 있다라고 보자고요. 여기에 균이 있는데 아직까지 증상으로는 안 보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여기에 균이 있다라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 여기다 색칠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균이 있는데 이 균이 싹이 트기 전에 억제를 하면 좋겠죠. 그게 뭐라고요? 그렇죠. 그게 요 포자발화 억제 효과입니다. 여기 균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가 싹 트는 거를 억제하는 농약을 살포해야 되는 시기가 있고, 그러니까는 7월이나 이럴 때에는 이런 식의 농약을 뿌리고, 병이 많이 발병을 해서 자꾸 여기에서 세력이 커가고 있을 때에는 이런 균사 생장을 억제하는 약제를 살포를 해야지요. 결국에는 8월 정도로 가면 이 두 가지를 섞어서 써야 되는 게, 여기에서 나와져 있는 다른 많은 포자들이 다른 사과에도 감염이 되어져 있다가 발병을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두 가지 효과를 봐야 되는데, 놀랍게도 이 논문에서는 이거를 구분해 가지고 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한계는 존재합니다. 두 가지의 한계가 존재하는데요. 일단은 실내에서 실험을 한 거죠. 현장에서 실험을 하기 전에 당연히 실내에서 먼저 실험을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현장에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고요. 일단은 그래도 실내에서 효과가 좋은 농약들을 먼저 선발을 해야 되죠. 근데 이제 선발을 해야 되는 농약들의 개수가 조금 적어요. 안타깝게도 적어요. 그래서 이게 조금만 더 많으면 농가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좋은 논문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아쉬운 게 이거고, 두 번째 아쉬운 건 뭘까요? 청송이라는 지역적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면 청송을 벗어나서 옆에 있는 의성, 안동, 문경, 봉화, 영주 이런 데에 탄저병에 적용을 하면 되지 않느냐. 같은 경상북도이고 인접해 있고 탄저병은 같은 거 아니냐라고 하겠지만, 생각은 하겠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도 이 논문을 자세히 설명해 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 이 탄저병원 균들을 나눠보는 거예요. 그걸 나눈 게 이제 이런 식으로 개통수라고 해가지고 병원균들을 나눠서 족보를 만들어 주는 거거든요. 이 족보를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요 시아멘스라는 게 있고요. 플루토콜라 있고, 또 뭐가 있냐? 거의 이거 두 개네. 이 두 개로 일단 나눠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찌 보면 특이하게 나온 거예요. 굉장히 특이하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청송 지역의 탄저병은 다른 지역에 적용하기는 좀 어렵겠구나. 청송만의 고유한 특징이 있겠구나 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송분들은 지금 제가 이제 설명하는 거를 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현서면, 파천면, 부동면, 진보면, 현동, 부남, 안동면, 각 면이 있단 말이에요. 각 면에서 각각의 탄저병들을 골라가지고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농약이, 이게 농약 이름이잖아요. 이러한 농약이 효과가 균이라면 이렇게 단순한 그래프로 나타나지고요. 야, 부남에서는 효과가 떨어져. 현동에서는 효과가 좋아. 이런 식으로 각 지역마다 농약의 약효가 다르면 이 그래프가 이렇게 좀 복잡하게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보자고요. 지금 실내에서 실험을 한 거고 청송에 국한되어 있는데, 거기에서도 어떤 농약이 효과가 일정한 게 있고 일정하지 않은 걸로 나뉜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청송을 벗어나서 안동으로 가거나 의성으로 가거나 이렇게 되면 이걸 적용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영덕에 적용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각각 지역에서 또 똑같은 실험을 해봐야 알겠지요. 맞습니다. 그 실험을 해봐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알 수는 없으나 일단 청송의 결과만을 놓고 보면 우리가 농약을 사용할 때 뭐가 문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이 논문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농약을 살포할 때요, 그냥 살균제다라고 하면 균을 잘 죽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포하고요. 살충제다 그러면 충을 잘 죽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포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균을 죽이는 거를 두 개로 나누면 균사를 죽이는 게 있고, 이미 자란 거를요, 자라기 전에 포자를 죽일 수는 없고 포자에서 싹이 트는 거를 억제하는 걸로 나눠진다 라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들은 그냥 이거를 구분 없이 살포하기 때문에, 아무 때고 그냥 농약을 이것저것 살포를 하기 때문에 효과를 제대로 못 볼 수도 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지역적으로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그것은 그 지역에서 탄저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에 따라서 약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동일한 성분을 가진 약제인데 제형이 다른 게 있어요. 하나는 가루로 되어져 있고 하나는 출렁거리는 액체로 되어져 있는 약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느 게 효과가 좋겠느냐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농약인데 제형이 다른 걸로 실험을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거칠게 얘기를 해서 출렁거리는 형태로 제작이 되어져 있는 것들이 약효가 우수한 경향을 나타냅니다. 자, 올해 탄저병이 발병을 한다, 할 것 같다 라고 보시면, 처음에 포자가 발화하는 거를 잘 억제할 수 있는 약제를 살포를 해서 조절을 하다가, 나중에는 균사가 잘 자라는 거를 억제하는 거를 약을 쓰시고, 더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두 개를 혼용을 해서 쓰셔야 될 것이고, 그럴 때에 병에 들어져 있는 거, 봉다리에 들어져 있는 것보다 병에 들어져 있는 것들을 쓰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건 한 지역에서 실험을 한 결과고, 전착제나 이런 것들에 관련돼서 실험한 거는 아니고, 그리고 실외에서 사과에다가 실험을 한 게 아니고 실내에서 접시에다가 병원균을 키우면서 실험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현장에서 접목을 해보고 결과를 자기 과수원에 맞춰서 이 농약이 효과가 좋았네, 이건 좀 효과가 떨어졌네 기록을 하셨다가, 나중에 탄저가 조금 생기는 조짐이 보이면 기록했던 것 중에서 효과가 좋았던 것들을 찾아가지고 살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논문들이 많이 나오면 좋겠는데요. 보이는 대로 선생님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 한 번만 다시 읽어봐 드릴게요. 사과주 재배지 경북 청송지역 사과 탄저병원균의 살균제에 대한 감수성 조사라는 논문입니다. 요 전용호 교수님이나 김웅태 교수님이나 요 두 분 굉장히 잘하고 계시거든요. 예, 주의 깊게 지켜보고 계시고요. 지역에서 혹시 그 연구 사업이나 이런 거 한다라고 전화 와서 이렇게 하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선생님들 농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